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오늘 구성돼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이 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마련됐는데요. 여전히 1,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의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까지나 우리 사회를 꽁꽁 묶어둘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하죠. 우선 백신 접종률을 더 빠르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풀어주는 백신 패스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겁니다. 철저한 로드맵 마련해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해야겠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방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방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방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UCB제약. 아빠 어디 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0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또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허순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 연결합니다. 허순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저희가 2주 연속 다뤘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2주 연속 선거구 획정을 다루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 삶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다루어야 하는데 요거는 잠깐 아껴두고 오늘은 특별한 다큐 영화 소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이건 다음번에 하고 오늘은 다큐 영화 소개요? 네, 올해 10월 14일 내일이죠. 개봉을 앞두고 있는 다큐 노회찬 6412를 소개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정치 노회찬, 인간 노회찬의 생애를 다룬 정치 다큐 인물 다큐인데요. 국내 다큐멘터리계에서 관찰 영화를 꾸준히 작업해왔던 민한기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개봉을 하루 앞두고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하루 앞두고 있어서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왜 오늘 이 다큐 영화 소개를 준비하신 건가요? 네, 정치인 노회찬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번 다큐는요. 노회찬은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고자 했고 서민의 언어로 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대변하고자 했던 정치인입니다. 법 앞에 만 명이 아닌 만인이 평등을 꿈꿨고 누구나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처럼 함께 사는 사회, 희망찬 정치를 위해 헌신한 정치인이 있었다는 점은 시민들에게도 행복한 일인데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정치인의 삶으로 영화를 바라볼 수 있겠고 또 정치인 이전에 인간 노회찬을 살펴봐도 좋습니다. 인물이 주는 감동과 함께 정치 다큐라는 매력도 함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 다큐가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 색이 좀 담겨 있어서 거부감도 들기도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이번 다큐는요. 노회찬 의원의 특별한 점이 대중성이죠. 소수정당 정치인들에게 보통 네네. 지역구 정치는 무덤인데
이 지역구에서도 2번 당선됐고요. 또 당선 이후 지역구 정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를 운동장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많은 대중들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본인이 지향하는 걸 떠나서 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삶도 볼 수 있고 인간 노회찬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는 이번에 정치 다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목이 정치 다큐 노회찬 6411이잖아요. 6411 의미는 어떤 걸 뜻하나요? 네, 노회찬 의원의 명연설이 바로 2012년 6411 버스 연설인데요. 6411 버스는 서울시 구로구에서 출발해서 강남 개포동까지 가는 2시간짜리 버스인데요. 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이 버스에는 강남의 대형 빌딩에서 새벽부터 일하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주로 탑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인데요. 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노회찬은 한국의 정당 정치가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 6411 연설 들으시면은 많이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이름도 노회찬 6411. 알겠습니다. 근데 노회찬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인 노회찬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노회찬 하면은 진보 정당의 대표 정치인이죠. 우리 한국에는 귀한데요. 민주주의 체제는 평등을 전제하지만 실제 현실은 불평등합니다. 이런 현실의 불평등과 이상적 평등을 메우는 역할이 정치의 역할인데요. 이 진보 정치라고 하면 이렇게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 대변하거든요. 자본주의가 문제라면 노동의 목소리를, 가부장제가 문제라면 성평등을, 나이 차별이 문제라면 청소년 시민권을, 또 장애인 인권 등 이러한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바로 진보 정당입니다. 네. 노회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바깥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수자들의 시민권을 대변하고 있고 특히 그냥 제도권 바깥에서 사회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라 대중적인 정당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 정치인 하면은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함께 경쟁하는 선진 정치를 개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함께 경쟁하는 정치를 개척했다. 그래서 그런지 진보정당 대표 정치인 노회찬을 보수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도 했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그랬던 노회찬의 비결이 뭐냐면은 유머입니다. 노회찬 하면은 시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정치인인데요. 민주주의 정치에서 이런 승패는 최종적으로 인원수, 쪽수로 결정됩니다. 민주주의의 어원이 다수의 지배거든요. 네. 소수파 정치인인 노회찬이 다수의 시민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유머는 노회찬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웃길 줄 알았고 기득권을 풍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원래 유머러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정치적 목소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들에게 설득하고자 했던 처절함이 그의 유머를 만들었고요. 네. 그의 유머에는 눈물이 배어있고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이고요. 훈훈하게 시민들을 웃길 줄 알았던 멋진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유머의 정치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노회찬 6411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선택도 담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네, 이번 다큐는 노회찬을 무작정 미화하거나 찬양하지 않아요. 그의 마지막 선택에 관해서도 나오는데요. 노회찬은 유서에서 이 경제적 공지나 모임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거는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지인이 말하기를 노회찬은 아는 것과 하는 것, 겉과 속이 일치하는 드문 사람인데 마지막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불일치가 생겼고 그 불일치를 목숨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영화는 그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가 지닌 무게와 권위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가 받은 돈은 그냥 부정부패 정치인의 대가성 뇌물이 아니고요. 그냥 선진국에서는 통용되는 원외 정치인 후원인데 이것을 실정법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잘못을 했습니다. 네. 그의 삶에 비추어 과연 이것이 목숨을 바꿀 만한 일이었을까, 더 큰 잘못했던 분들도
그냥 살고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고인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언론인의 말처럼 적어도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 목숨 바쳐 버린 사람,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비리를 지닌 사람들의 행태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의 행위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지녔던 부끄러움은 존중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회찬 6411. 지금 감독이 민환기 감독이더라고요. 네. 네, 부산국제영화제 비프 메세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집중되고도 있는데요. 내일 개봉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영화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경북 북부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경북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안동중앙시네마 그리고 경북도청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하고요. 특히 10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안동중앙시네마에서 시민 무료 상영회가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죽음 직전까지 함께 일했던 보좌관분과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함께 활동했던 분을 모시고 회고담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인을 곁에서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이때 그러면 가서 보시나요? 저는 가서 사회도 보고요. 네. 발언도 합니다. 그럼 언제 가시는 거예요? 저는 10월 14일 날 네. 사회를 보고요. 네. 10월 16일 날 저는 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열심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듣고 왔어요 하면은 대표님께서도 아는 척도 해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시는 거죠? 제가 열렬히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정치에 냉소적인 시민들, 또 무관심한 분들, 보수적인 분들, 진보적인 분들, 또는 노회찬 이름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의 마지막 선택이 좀 의아했던 시민들도 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저는 인간 노회찬, 정치인 노회찬의 감동을 다큐를 통해 만나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노회찬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좋은 정치인과 좋은 정치 리더십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토대인 민주주의를 더 풍성하게 하는 좋은 정치 다큐를 청취자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예,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라디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네.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가상 대결이 중요해졌는데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죠? 정말 차기 대선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과 3차 슈퍼위크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네. 그 이후에도 또 잡음이 또 끊이질 않았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죠.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발하면서 이의 제기를 했고 결국 오늘 당무위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만큼 치열했다. 물론 이제 득표 차이는 있었지만 3차 슈퍼위크 결과도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경쟁은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경쟁입니다. 물론 4명의 후보 모두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지만 우선 유력한 후보는 2명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 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1대1 가상 대결을 벌였을 때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35.8%, 윤석열 33.2%,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35.2%, 홍준표 33%.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 격차는 또 면접원 조사 방식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조사 방법이나 또는 조사 시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초박빙의 상태, 본선 경쟁력만 놓고 보면 윤석열의 경쟁력, 홍준표의 경쟁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이 만렙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연 누굴 선택해야 될지. 네. 윤석열 후보는 반문 정서를 잘 결집할 것 같고 토론회나 또는 정치 경륜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더 나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고민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상 대결을 해보니 더 어려워졌네요. 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프레임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동 또 애청자분들 또 주변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죽고 사는 이상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진영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초태풍급, 허리케인급 이슈임에는 분명합니다. 엄청난 영향과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야만 되는 선거, 마치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의 줄다리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이지만 더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 그리고 줄곧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을 물어볼 때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 경기지사로서 국정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또 털어내지 못하면 이 본선 경쟁력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가오는 18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말 그대로 불꽃 튀는 대결, 이 생방송으로 중계될 것 같아요. 이 고향이 또 이재명 후보, 우리 또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 우리 시민분들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정치적 성향이냐, 네. 아니면 안동 고향 출신이냐,
점점 더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프레임 전쟁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3차 네. 슈퍼위크 국민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62%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잖아요. 이것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이 그만큼 이재명 후보에게는 타격을 준다. 누구에게 타격을 주냐면 여중입니다. 여자 중학교 아니고 네. 이 M은 MZ세대 네. 또 여성 유권자 그리고 중도층에게 그만큼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부동산 이슈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도 서울시장 보궐 또 부산시장 보궐에서도 부동산 영향이 막강했습니다. 이번 대선도 대장동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이슈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 경선인단은 모집도 9월 달에 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의혹의 한복판에 서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1차, 2차 슈퍼위크랑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 만큼 달라진 민심을 확인하게 된 것이 이 경선 마지막 날 바로 슈퍼위크 결과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경기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도 대장동이 그만큼 크다. 대장동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했을 테고 네. 이 3차 슈퍼위크 결과가 주는 이 함의 숨어있는 의미도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 본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뭐 국감도 그래서 최대 관심사가 됐고요. 대장동 의혹이 이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풀어갈지도 굉장히 집중이 될 텐데, 근데 이낙연 후보가 이 일을 계속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선 불복 논란이 계속됐는데 원팀이 원활하게 될까 싶어요. 당분간은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후보가 됐는데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지지율이 조금 미적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는데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은 좀 마음에 앙금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당장에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흡수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경선 승리를 토대로 해서 또 지지층들을 더 끌어들이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까지 또 흡수하는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당분간은 그러기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기점이 있거든요. 네. 18일, 20일 예정된 이 국정감사 정면 돌파할 때 지지층들이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한 번 더 결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하나는 11월 5일입니다. 이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흡수되지 않았던 마음을 옮겨가기가 힘들었던 지지층들도 이 프레임 전쟁에서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원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긴 할 텐데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 추세도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히 또 열띤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인데요. 범보수, 대체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적합도를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홍준표 후보 27.5%, 네. 윤석열 후보 25.5%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민 후보 10.5%, 원희룡 후보 5.1%,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상당히 접전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응답자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이 홍준표 후보의 결과이지만 그래도 이 확장성이나 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1대1 가상 대결의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치열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후보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경쟁력이 비슷해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 그렇지만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무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또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대체로 더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정권 교체 여론,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번 이 정권을 다음 차기 정권에서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첫 번째로 양호한 편이다. 이게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여론은 높지만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 그 정권교체 여론을 다 흡수하고 있지 또는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권교체 여론만큼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중요한데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좀 이 정치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건 참 이 흥미로운 결과,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 국민의힘 후보 못지않게 나오는 결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로 인식하는 여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 여론조사 네. 결과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